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작가 돼지보스입니다. 오늘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다녀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월정사에 가기 위해 서울 남부터미널에 갔어요. 네, 보시다시피 밥을 먹고 버스를 타려고 구내식당에 왔어요. 구내식당 들어갈 때는 약간 우중충한 분위기였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꽤 쾌적합니다. 한 끼에 5,500원이고요. 자율배식이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손님은 기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날 메뉴가 닭볶음탕이어서 절에 가기 전에 고기를 많이 먹고 가야겠군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키오스크로 현금 혹은 카드로 계산을 하게끔 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5,500원 결제를 하고 실내로 들어가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꽤 넓고 깔끔했고요. 테이블마다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포왔는데 보시다시피 닭볶음탕이 없습니다. 제가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가가지고 아침 메뉴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메뉴를 포왔는데 고등어 조림, 어묵 버섯볶음, 쑥주나물, 배추김치, 된장국과 계란 후라이를 얹은 쌀밥 이렇게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랑 숭늉은 조식 때마다 나오는 기본 메뉴라고 하네요. 처음 이용을 해봤는데 다음에도 남부터미널 가서 밥 먹을 일이 있으면 구내식당을 이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죠. 네, 평창, 진부행 버스를 탔고요. 서울에서 한 2시간 남짓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사진은 없네요. 없고 뚜벅이에게 중요한 시내버스 시간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찍은 거니까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다시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버스 시간이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요. 저는 버스로 이 정류장 도착하자마자 월정사로 가는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쳤는데 이 놓친 버스가 1시 10분 차였습니다. 그 다음 차가 3시 10분 차더라고요.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월정사로 가는 버스가 그리 자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이 쉬어갈 카페도 마땅치가 않고 이럴 때 그나마 뭐 작은 해결책이라면 이 대부분 시골에는 이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진부읍에도 롯데리아 하나 있더라고요. 터미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식사 메뉴를 판매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보시다시피 밥을 먹고 왔고 그렇다고 음료 메뉴만 시킬 수는 없어서 아마 앉아서 먹으려면 이 음료 메뉴만 시킬 수가 없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킨과 치즈 스틱을 주문을 해서 2시간을 앉아 있었네요. 네. 뭐 날도 춥고 이러니까 어디 기다릴 데도 없고 버스를 타고 월정사까지 한 2시간 기다렸다니까 계속 입에 2시간이 돼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걸려서 이 오대산 자락에 있는 월정사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온통 다 숲이죠. 이 산자락에 있는 절이라서 참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날은 추웠지만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정사 이 설명 잠깐 읽어보시고요. 이 월정사 오대산 하면은 또 전나무 숲이 유명하죠. 숲길이. 나중에 저도 다 걸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전날 눈이 와가지고 다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또 산중 설경을 또 감상을 하면서 오길 잘했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강교를 건너면 바로 월정사 경내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다리가 절 입구에 있으면 뭐 해탈교라고 하죠. 이 다리를 건너면 뭐 부처님의 세계다 뭐 이런 의미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절에 들어갔더니 월정사의 시그니처 팔각 9층석 탑이 딱 눈앞에 드러나더라고요. 실제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월정사를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으로 보던 탑을 실제로 보니까 또
어떤 그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 앞에서 어떤 스님이 막 안내를 해주시고 한 백인 남성분이 뭐 안내를 듣고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한 프랑스 대사님이시더라고요. 제 옆옆방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셨습니다. 네. 템플 스테이 메이트였죠. 물론 인사는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랬답니다. 방을 배정받았는데 저는 재월당이라고 하는 정각 안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1인실로 배정받은 방이라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의 뭐 방 형태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여러 명이 숙박을 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방을 쓸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네. 저는 감사하게도 이 템플스테이 이용권을 받은 덕분에 나름 또 절에서 부릴 수 없는 호사를 부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방에서. 이 장판이 좀 탔죠. 여기가 아랫목이어가지고 방이 따끈따끈하니까 장판이 좀 탔더라고요.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들어오는 문이 3중이더라고요. 문 열면 또 문, 문 열면 또 문, 복도가 나오고 문을 한 번 더 열어야지 완전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고 이렇게나 단열에 신경을 썼는데도 이 한옥 특유의 그 위풍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누웠을 때 등은 너무너무 따끈한데 예, 얼굴은 시려운 그렇더라고요. 내부에 이 화장실까지 개별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했고요. 혼자 머물기에는 딱 좋은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거의 뭐 방바닥에 붙어 지내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그런 템플 스테이였죠. 혼자 묵으니까 또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근데 방음은 좀 취약해서 옆방 소리들은 되게 잘 들리는 구조였어요. 근데 대부분 한옥들이 다 그렇죠. 근데 제가 갔을 땐 다행히 손님이 양옆으로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심지어 방에 이렇게 커피포트랑 종이컵, 뭐 인스턴트 커피까지 다 있어서 웬만한 중급 숙소 이상의 컨디션을 자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템플스테이용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승복이죠. 근데 대부분 템플스테이에서 나눠주는 옷은 이 고무줄 바지와 조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편하죠. 굉장히 편합니다. 공양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안성서부터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 안에 뭐 이것저것 뭐 사찰 소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각 배치도 보고 공양 시간, 예불 시간, 명상 시간, 사물올림 언젠가 보고 저는 템플스테이를 휴식형으로 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체험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갖는다거나 뭐 무언가를 염주를 맡는다거나 이런 시간이 전혀 없었고 휴식형 템플스테이의 뭐 주요한 스케줄이라면 그냥 공양과 예불 시간 정도. 그래서 저녁 공양인 5시까지는 그냥 방 안에서 쭉 쉬었죠. 불교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읽어보고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무신론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뭐 사실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시거나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뭐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공양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되게 좀 춥기는 했는데 이날 뭐랄까 날씨가 되게 좀 맑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내 뭔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좀 깨어나는 약간 청량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답니다. 눈이 이곳저곳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가운데 이렇게 탑인데 탑 위에 탑신까지 다 눈으로 쌓여 있죠. 산중은 눈이 한번 오면 잘 녹지 않잖아요. 월정사는 템플스테이의 거의 원조, 시작점이 된 그런 사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템플스테이 로 묵을 수 있는 그 건물이 많아요. 한 3개 동이 다 템플스테이 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절의 템플스테이와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나와서 또 공양간을 향해 갔죠. 공양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륜전이라고 하는 큰 정각 아래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막 사진이나 비디오를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템플스테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핸드폰으로 뭘 찍고 뭐 이러다기보다는 그냥 속세의 것을 내려놓고 참다운 나를 찾아서 간다라는 어떤 의미를 두다 보니까 솔직히 템플스테이에 이때 묵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눈치도 좀 보이고, 특히 공양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이렇게 수선을 떨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밥 먹을 땐 정말 밥만 조용히 먹는, 그래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공양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밥에만 집중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이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와, 참 이렇게 먹으면 사실은 고기를 못 먹는다 해도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뭐야? 3개월까지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은 첫 끼였습니다. 나물볶음밥, 두부조림, 백김치, 갖은 나물, 무조림, 그리고 냉이 된장국, 디저트로 쑥떡까지. 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진짜 음식에만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집중이 되는 그런 저녁 공양이었습니다. 그 고려시대 때 되게 유명한 그 나홍 스님이라고 계시죠. 나홍 선사, 나홍 화상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스님이 남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대요. 한겨울 부뚜막에서 감자를 구워 흐르는 콧물을 소매로 닦으면서 먹는 맛. 국산이 왕산이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스님께서도 갓 구운 감자 앞에서는 도리가 없으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보고 저 같은 미혹한 중생은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선사께서도 밥 앞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콧물을 닦아가면서 맛있게 드셨다는데 제가 뭐라고 밥을 먹으면서까지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먹는 거지. 그렇게 신나게 밥을 먹고 깨끗이 비워서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울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월정사 공양간에는 항상 이렇게 디저트 테이블이 있었어요. 후식 테이블. 그래서 항상 이 테이블 위에는 떡이랑 과일, 뭐 약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식사하시고 다들 조금씩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일 조금 집어왔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마감이 됐죠. 해가 지고 곧 저녁 예불이 시작되는데 저는 사물올림만 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다음날 새벽 예불 들어갈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한껏 게을러진 마음으로 배를 두들기며 사물 법전, 사물 울림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렸는데 어떤 분위기와 소리의 영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이 사찰의 스케줄을 검토를 하고 또 월정사와 상원사가 있는 오대산에 어떤 보물들이 있나 읽어도 보고 사찰 예절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나 또 읽어보고 그러다가 9시 전후로 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여를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침 공양 거의 뭐 공양을 먹기 위해 예불을 드린 게 아닌가. 예불을 안 드리고 공양을 먹으면 왠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 새벽 예불의 그 어떤 기운이 저를 뭔가 북돋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불경을 막 암송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막
어떤 그 산사에서의 그 느낌.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네. 지금 사실 제가 뭐 어떤 스크립트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느낌이 좋아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불에 참여하는 것도 있죠. 예, 제 스스로를 깨운다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아무튼 밥을 앞에 두고 참 제가 말이 많네요. 아침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 6시에 밥을 먹는 일이 사실 일상에서 없는 일인데, 이야, 밥이 정말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꿀떡꿀떡 들어가더라고요. 이날 이 세발나물이랑 이 돌김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라고 죽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밥 아니면 죽 선택해서 드시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이번에도 죽과 밥을 한꺼번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먹고 다시 방에 돌아왔죠. 아직 이 사위가 밝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잖아요. 그래서 아직 되게 어두워가지고 뭐 어디 산책하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 안에 들어와서 뜨끈한 또 아랫목에 부른 배를 지져보고, 그리고 이제 해가 좀 뜨고 나서는 전나무 숲으로 살짝 산책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가볍게 전나무 숲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눈길을 이제 뽀드득 걸으면서 사철 푸르는 전나무 숲의 기운을 받으면서 즐거운 산책이었습니다. 이 전나무 숲의 산책은 다음날 또 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또 어느덧 공양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절 안으로 들어가서 전날 제대로 보지 못했던 팔각 9층 석탑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석탑에 달려있는 종들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도 들어보면서, 그리고 11시 점심 공양에 임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짜장밥이에요. 야, 이 절에서 짜장밥을 먹게 되다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사이드에 있는 거는 야채 튀김이랑 연근 튀김입니다. 그리고 이 볶은 김치와 그 밑에는 잔치국수예요. 역시 이제 잔치국수나 짜장밥 하나를 선택해서 드시는 분위기였는데 다들, 저는 또 한 가지만 선택하기에는 그럴 순 없어. 두 가지를 또 다 퍼와서 와구와구 먹었습니다. 너무 제가 이 사찰에서 주는 이 사찰에서 주는 음식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몇 끼. 이날 짜장밥이랑 잔치국수 같이 먹은 날 제일 배가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불러서 내가 진짜 과식했구나 하고 좀 후회가 들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낮에 또 할 거 없으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상원사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상원사는 이 월정사의 말사인데 같은 오대산에 있고요. 월정사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같은 산에 있는데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월정사 앞에서 그냥 오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올라가면 상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월정사 오시는 분들은 이왕 오셨으니까 상원사까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원사가 작은 절이긴 합니다만 상원사 동종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 국보가 있고, 또 정멸보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우리나라 5대 보궁 중에 한 곳이죠. 그게 이제 상원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월정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지장암이라고 있는데 그 앞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번뇌가 사라지는 길을 걸어 올라. 이게 절 소개가 또 절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역시 신라시대 창건된 오래된 절이고요. 상원사 동종과 이제 문수동자, 문수보살님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문수보살님은 그 외에 세조가 이 피부병 걸렸을 때 깨끗하게 치료해준, 낫게 한 그런 보살님이십니다. 거의 뭐 오대산의 오대산의 마스코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외람되지만 그렇고요. 탄어 스님이라는 또 유명하신 스님이 이 상원사에서 출가를 하셨다고 해요. 탄어 스님은 아마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예언을 하신 스님으로 유명하시죠.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뭐 많이 이렇게 적중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시고, 뭐 한국 불교사에서도 이제 유명한 중요한 그런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사 동종을 드디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유리 가림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반사가 되니까 이게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좋은 그런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처음으로 만나는 상원사 동종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예, 신라 성덕왕 때 만들어졌고, 성덕왕 하면 그 경주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그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이 돌아가시고 그 손자인 해종왕 때 해공왕. 저희 미천이 또 이렇게 드러나죠? 해공왕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 상원사 동종은 실제 이제 성덕왕이 계실 때 만든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천상이 아름답기로 이제 두 종 모두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학자분들이 쓰신 글을 아직 안 읽어봐갖고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미학적인 부분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이 좀 더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예. 선도 더 곱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가장 오래된 종이니까 또 의미가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참 100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있다는 게 이렇게 종을 보고 상원사 경내도 한 바퀴 싹 돌고, 상원사에 있는 정각들은 뭐 그렇게 오래된 정각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당 안에 그 문수보살 상이 있는데, 그것도 국보로 지정된 그 불상입니다.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영산전 앞에 이게 뭐 탑인지 뭔지 뭐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원래 이제 탑의 형태였겠죠. 근데 이제 파괴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그 자재들, 성물들을 다시 모아서 원래 원형이 어떤지도 모른 채 그냥 쌓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또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또 그냥 모아져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상원사를 그렇게 한 바퀴 싹 보고 오대산의 정기를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월정사로 내려왔는데 또 공양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카페를 또 어슬렁어슬렁 해봤죠. 월정사 경내 안에 카페가 두 군데가 있어요.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 중에 한 카페가 이제 난다나라고 유명한 카페가 있고, 또 청류다원이던가요? 네, 청류다원이라는 또 카페가 있고, 근데 거리두기 때문에 또 착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그냥 사진만 찍고 커피는 테이크아웃 해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월정사 서점에서 산 그 기념품 파는 데에 이제 항상 불교 서적 파는 코너가 있거든요. 큰 절들은. 거기서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이라는 책과 달라이라마가 쓴 반야심경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의 산사 세계유산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7개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절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산에 있다, 그 산사인데,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서 펼쳐진 그런 책이어가지고, 또 이걸 쓰신 주수환 교수님과는 이전에 안면이 있어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절에는 읽을 거리가 되게 많아요. 신문도 있고, 뭐 월정사 출가학교 홍보 리플렛도 있고, 오대산 향기라고 절에서 발행하는 책자도 있고 잡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참 집에서는 책이 참 안 읽히는데, 꼭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이런 데 오면은 자꾸 뭘 활자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청개구리처럼 집에서는 뭐 그냥 너무 게을러가지고 읽어야 할 책도 막 미루고 하는데, 네, 그래 다시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하나죠. 법륜전이라고 하는 정각인데 바로 이 지하에 공양간이 있어요. 네, 이날의 저녁 공양. 네, 오늘도 이제 비빔밥에 이 특화된 식단으로 밥이 나왔습니다. 집중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랑 장 맛집이에요. 이 월정사 공양간이. 그러니까 뭐 워낙에 공양주님들 솜씨도 좋으시고 이 절이라는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김치가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감칠맛이 대단했습니다. 말하는 지금도 침이 막 고이네요. 이날의 후식이 또 준비되어 있어서 주머니 빵빵하게 후식을 챙겨와서 방에서 법보신문을 읽으면서 귤도 까먹고 약과도 먹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뭐 예불 시간 따로 사진 찍은 거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다 저물었네요. 2박 3일 템플스테이,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아침 공양 시간이 되어 신나게 또 공양간으로 달려갔지요. 당연히 새벽 예불에 이제 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두부 부침, 김, 뭐 나물새, 심지어 샐러리까지. 이거 숭늉입니다, 숭늉. 아침 6시에 정말 밥이 안 먹힐 줄 알았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참,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그렇게 해서 또 신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공양을 든든히 하고 방으로 돌아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날 난다나에서 산 아메리카노가 남아서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방에 있던 믹스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완전히 주변이 밝아져서 전날 가볍게 둘러보았던 전나무 숲길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전나무 숲길 뿌드득 걸어보았지요. 총 길이가 1.9km니까 2km가 채 안 되는 거리고요. 길이 온통 평탄해서 누구나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전나무들이 1700여 그루 정도 있다고 해요. 평균 수령이 한 80여 년 정도 되고요. 나이가 든 나무들은 수령이 한 300년 전후의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 숲길을 걸을 일이 사실은 거의 되게 아득하죠. 먼 예전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겨울이 되면 추위가 싫어서 태국이니 캄보디아니 이런 동남아 따뜻한 나라들을 돌았기 때문에 한국에 눈 쌓인 겨울 숲을 걸어본 건 꽤 오랜만의 일이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날 때부터 겨울마다 어디 나간 사람 같지만 요 최근 몇 년의 일입니다. 아무튼 이 눈 쌓인 전나무 숲길 참 좋더라고요. 숨도 깊게 마셔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가만히 자연의 소리에 귀도 기울여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공양 시간이 돼서 저의 발걸음은 법륜전 공양간으로 총총총 드디어 2박 3일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식사 점심 공양입니다. 와, 제가 또 가는 걸 어찌 아셨는지 특식을 내어주셨어요. 특식. 사찰에서 만두. 이런 귀한 음식을 저 또 침이 고이는데 만두 안에는 두부, 숙주, 이런 녹두? 요런 소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 없이도 너무나 맛있는 채식 만두였고요. 제가 첫날에 먹고 감동을 느꼈던 나물 볶음밥이 또 나왔습니다. 나물 볶음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동치미도 먹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공양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공양이 마지막 날 점심 공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베스트도 한번 꼽아보고요. 이렇게 배 터지게 공양을 하고 설거지 울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템플스테이 추억 남기기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방명록에 2박 3일에 좋았던 시간들을 적고 왔습니다. 다음에 월정사 템플스테이 제월당 6번 방에 머무시는 분은 제가 남긴 흔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렸던 월정사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올라타기 위해 갔고요. 진부읍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템플스테이 2박 3일, 월정사 템플스테이 2박 3일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